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세 가지 주제 이야기할 텐데요. 보여주십시오. 첫 번째 주제는요.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을 분석해보고 향후에 또 통화정책 방향을 얘기하겠습니다. 매파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네요. 네, 지난달 6월 14일 날 FOMC가 있었죠. 예.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지금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사실은 6월 14일 날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의사록 공개를 보니까 몇몇 영어로 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몇몇 의원들은 25bp 인상을 주장했더라. 아니 만장일치라는데 누군 또 주장했다는 네, 결과는 만장일치였지만 25bp를 주장한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. 여러 명 있었다. 퓨가 아니니까 두세 명보다는 좀 많은 숫자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완만하지만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연준 의원들 혹은 연준의 스태프들이 전망했고요. 또 내년 성장률은 좀 부진할 것 같다.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다.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전원 만장일치 금리 동결 결과에 비하면 살짝 매파적인 그러한 냄새가 났죠. 또 당면한 일정의 이슈는 오는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. 고용도 뜨겁죠. 소비도 뜨겁고 고용 지표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컨센서스는 지난달 33만 9천 명에서 23만 명, 2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. 실업률은 3.6%로 변화가 없을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, 조금 통화 정책의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임금 상승률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금 0.3%씩 올라가고 있거든요. 전년 동월비로는 한 4%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고용지표, 다음 주 물가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FOMC 이야기했고요.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.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. 다음 키워드는요. 안 나오네요. 한중일 통화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. 이 통화 가치는 통화 가치랑 환율하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늘 헷갈려 하세요. 그러니까 엔화, 위안화, 원화까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은 오르는 거잖아요.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역으로 보면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건데요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? 네, 앞선 꼭지에서 미국 고용 시장 얘기를 나눴습니다만. 지금 23만 명이 지난달보다는 뚝 떨어져서 고용이 식어간다. 또 하반기에는 더 식을 거다.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가령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한 10만 건 이하로 돼야 연준은 통화 긴축을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.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지속하는 데 반해서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긴축이 조금 미국보다는 올해 좀 약하거나 아니면 물가도 좀 미국보다는 조금 쉽게 조금 잡히는 양상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달러가 약간 강세 기조지 않습니까? 사실은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 정도 살짝 윗돌고 있는데 연초 전망만 해도 지금 연 중반 여름에는 한 97, 98까지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예상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는 달러가 좀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약세가 지연되고 있다. 이러다 보니까 상대국 통화 유로화라든지 또 아시아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엔화, 그리고 신흥국 통화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줘야 나머지 통화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글로벌 달러가 조금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또 우리나라, 중국 이런 국가가 조금 수출 중심국이지 않습니까? 지금 올해 특히 세계 경제의 특징은 교육이 좀 부진하거든요. 그래서 이들 국가의 무역 수지가 안 좋습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
상당히 상반기 안 좋다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지 누적적으로는 아직도 나쁘고 또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해서 미국 경제나 선진국 경제의 뭐 수입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뭐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교역 혹은 무역 수지가 하반기에 좋아지더라도 상반기 대비 조금 좋아지는 거지 본격적인 무역 수지가 크게 흑자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팽배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들 좀 아시아 지역 특히 수출 강국들의 환율이 좀 약한 편입니다. 물론 이제 동반 약세를 보여서 걱정이 좀 덜하긴 한데요. 엔화나 위안화의 약세는 우리 경제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요인이 아닌가요? 네,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. 네. 그런데 예전처럼 뭐 우리나라 환율만 강하면 뭐 우리나라 수출품이 좀 환율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 좀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죠. 것도 좀 그 상쇄되고 있고요. 또 환율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 나라 수출이나 경제가 좀 부진하다는 증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환율이 약세여서 뭔가가 되는 것보다는 이 나라 경제 혹은 앞서 말씀 나눴던 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수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환율이 약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외환시장 얘기,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가치 얘기했고요. 세 번째 시장을 읽기 위한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. 키워드 경제 세 번째는요. 불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계속 하반기도 강할까 이런 관심사이고요. 경기는 부진한데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박사님 시각은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뭐 좀 거시경제 매크로와 조금 뭐 기업 이익 혹은 뭐 주식 시장 이런 게 조금 괴리돼 있다. 네. 그 갭이 어느 쪽으로든 하반기에는 좁혀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그러니까 사실은 매크로는 뭐 당초 우려했던 경착륙은 아니지만 좀 부드러운 착륙이지만 어쨌든 뭐 상고 하저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기업 이익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들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네. 그런 거에 비해서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 이익의 둔화와 경기 둔화라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하반기 장세를 맞이해야 되는 주식시장의 부담이 있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가가 좀 계속 강세장을 이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뭐 거두절미하고 기업 이익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. 근데 네.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S&P 500 기준으로 한 전년 동월 대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 한 5% 내외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의 수치를 좀 비트할 건지 아니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그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기후로 밝혀지든지 이렇게 돼야 좀 주가가 조금 더 강세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경기 그다음에 실적 얘기를 하셨는데요.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스타트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. 실적 상세 돌입하는데요.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. 네, 이미 실적이 좋은 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네. 이런 쪽은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조금 뭐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는 불리할 것은 없지만 좀 신선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종목을 찾기가 뭐 업종군을 이렇게 굵직한 업종군을 찾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.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섹터 단위보다는 테마 내지는 뭐 조금 기업 중심으로 소외된 종목 중 주가가 조금 그동안 쉬었던 종목 중에서 네. 그래도 기업 이익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나쁜 네.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유리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. 아무튼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섹터 얘기를 좀 전략적으로 해보면요.
올 상반기 미국은 뭐 대형 기술주들 시장을 주도한 걸 알고 있고 국내도 2차 전지 등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하반기도 이런 성장주 강세가 이어질까요? 아니면 반작용으로 가치주의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? 성장주, 가치주 구분은 조금 애매하거나 네. 제가 자신이 없고 다만 뭐 매크로한 입장에서는 말씀 나눴던 것을 조금 종합해 보면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 혹은 종목이 유리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네. 경기의 노출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경기와 조금 삐껴가는 네. 삐껴 있는 그러한 경기를 덜 타는 종목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. 말씀드렸듯이 성장주가 아직까지는 유용한데 뭐 금리가 올라도 상반기에 성장주가 올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지만 좀 저렴한 성장주, 그러니까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주를 고르는데 조금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경제 흐름 읽어봤고요. 예, 또 저희 코너에 백미이죠.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요. 증시의 최대 호전은 주가가 싸진 것이고 가장 큰 부담은 주가가 비싸진 것이다. 지금은 싼 건가요? 비싼 건가요? 네. 전공마다 다르죠. 네, 그리고 뭐 조금 호흡을 어떻게 길게 가지고 네. 가냐, 짧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네. 다르겠죠. 하지만 이제 2022년을 돌이켜 보면 코스피가 뭐 거의 35% 빠졌고요. 네. 나스닥도 뭐 30% 이상 빠졌죠. 네. 그런데 이제 2022년을 딛고 올해 지난 상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전개되니까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니까 조금 가장 큰 악재,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네. 가장 증시의 최대 호재는 주가가 싸진 거고 가장 큰 부담은 주가가 비싸진 거다.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는 조그만한 악재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올라갑니다. 네. 근데 주가가 비싸지면 시장이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. 그리고 조그만 악재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는 더욱더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인간 심리가 싸지면 안 사게 되고요. 그렇죠? 올라가면 사고 싶은 게 문제죠. 주식은 원래 올라가면 더 싸 보이거든요. 네. 예. 해안을 또 투자의 지혜를 곰씹어 보겠습니다.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